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효진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고 우주를 좋아하던 그 의사는 어느 날 덜컥 남극에 가게 됩니다. 바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 의사로 선발된 것이죠. 막상 올 때는 신나고 기쁘고 설레고 너무 흥분되고 좋았는데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남극 가기 전에 어떤 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극에서 셀프 수술한 의사의 이야기였어요. 맙소사. 로조코프라고 하는 27살 젊은 러시아 의사가 1961년 러시아 기지로 남극에 갑니다. 그런데 남극의 겨울이 막 시작되는데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충수돌기염에 걸리고 만 거예요.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지의 의사가 자기밖에 없죠. 연구원 2명을 보조로 세웁니다. 셀프로 마취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수술을 감행하죠. 5일째 열이 모두 내리고요. 7일째는 실밥까지 뽑았습니다. 대단하죠? 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설 같은 남극 의사 이야기인데 이게 저한테는 전설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극에서 아프면은 누가 나를 치료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가슴 한 구석에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말자. 이런 생각을 1년 내내 품고 살았어요. 지금이야 한국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원격 자문도 받고 그것도 안 되면 환자를 비행기로 육지로 후송합니다. 하지만 남극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이 근본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극에 파견되는 우리 대원님들은 어느 정도의 비장함은 가슴에 품고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에서 생활을 해보니 남극 생활은 주관식 같은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극 기지에 다녀갑니다. 연구하는 과학자님들, 그리고 우리 환경 지킴이들, 기지를 공사하는 유지보수 인력, 그리고 여러 곳의 손님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저마다 주관식 미션을 손에 쥐고 남극에 와서 추억이랑 바꿔갑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만드느라 여름 한철 동안은 남극 기지가 무지분주하고 바빠요. 시끌벅적 우당탕탕 이렇게 바쁘던 남극 기지가 겨울이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남극 전체가 갑자기 깊은 조용함과 깜깜한 어둠에 빠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 느낌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남극의 그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세종기지에 가니까 남극은 참 고요한 곳이었어요. 기지 뒤편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지구 태초의 고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하얀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남극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자, 이제 살짝 눈을 떠보실까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찍은 은하수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 이걸 보니까 그 우주적 스케일에 압도당해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감동해서 사박사박 눈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딱 눕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은하수를 보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추워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은 가지고 간 카메라가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요. 또 날씨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니라서 블리자드라도 이렇게 불 때면 남극이 진짜 무서운 곳인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블리자드를 설명할 때 남극에서 부는 밀가루 눈폭풍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륙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눈이 가루가 돼서 날리는데 가로로 날려요. 중무장을 하고 나가도 고글이나 마스크나
이런 사이 틈새를 비집고 이 눈 가루들이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바람 세게 부니까 몸은 날아갈 것 같고, 손을 앞에 이렇게 뻗어도 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눈폭풍입니다. 겨우겨우 기지에 도착해서 한 2, 3일 정도 기다리면 이 블리자드가 잦아들고 날씨가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이제 제설 작업해야겠죠? 네. 대원분들이랑 눈삽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기지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치우죠. 기지 주변으로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한국식 지명을 다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백두봉이라는 곳인데 제설 작업을 얼른 끝내두고 그 백두봉으로 오를 채비를 합니다. 이 블리자드가 불고 나니까 기지 곳곳이 이렇게 눈에 파묻혀 있는데요. 백두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세종기지가 이렇게 보여요. 남극에는 색깔이 단순합니다. 검정색이 땅이고 푸른색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얀색, 눈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남극에서 바라본 세종기지 모습은 선명한 붉은 점이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세종기지를 왜 하필 여기 지으려고 했지? 남극의 땅이 그렇게 넓고 많은데 왜 하필 여기다가 세종기지를 지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 누가 여기다 세종기지를 지으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기에 남극 세종기지를 지으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되는 선배 남극 탐험 대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후보지를 답사해서 세종기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이 지나니까 쇠빙선 아라온이라는 점이 되고 남극 대륙기지 장보고기지라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게 또 이어져요. 코리안 루트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남극점까지 가는 긴 탐험 루트로 긴 선이 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시켜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1, 2, 3, 4, 5번 선택지를 누가 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선택지도 처음에는 누군가 만들고 처음엔 누군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의 선택지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간 대원들은 제가 고글을 끼고 있어가지고 우는 줄을 모르는데 인생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인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1, 2, 3, 4, 5번 다음 중 옳은 선지를 고르시오. 고르고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학교 중에 어디 갈까? 고르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도 다음 중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고르고 또 고르고 의과대학이니까 많이 고르고 그리고 또 저는 의사니까 26개 전공과 중에 어느 과를 갈까? 26지 선다 중에 고르고 어느덧 고르는 달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잘 고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름 저는 잘 골라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극에도 이 제 인생의 선택지들을 잔뜩 가지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극 생활 마치고 어느 병원에 무슨 과 가지? 선택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누구누구랑 연애하고 또 누구랑 결혼해서 언제 할까? 뭐 이런 청춘의 선택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인생이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요. 남극이 도화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백두봉에 올라갔을 때 객관식이 이어지니 백두봉에서 내려온 주관식이 이어지니 되니까 인생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갑자기 우리 기지에 있는 대원님들도 다 다르게 보여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아니, 이 사람들은 인생이 주관식인 걸 알기나 알까? 이런 생각이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원님은 남극에 왜 오셨어요? 한국 가시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남극의 셰프 주방장님은 한식의 세계화를 이룰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질 거래요. 그리고 우리 홍일정 해양연구대원은 남극 바다에 미생물에 푹 빠져 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구물리, 우리 지구물리 대원은 한국에도 앞으로 큰 지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진 연구를 계속 할 거래요. 발전대원은 자기는 해외를 다니는 게 좋아하니까 해외에도 가고 남극에도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통신대원님은 옆에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더니 자기는 남극에 뼈를 묻을 거래요. 이렇게 대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보니까 이거 주관식 인생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눈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지금 그 주관식 이야기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남극에 간다던 그 대원님은 진짜 남극에 또 갔을까요? 네, 대원님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모두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우리 대원님들이 2010년에 남극에서 이 자리까지 무려 8년이 걸려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1년을 동고동락했던 우리 대원님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같이 저희가 1년 남극 생활을 했던 2010년에 프랑스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원이 사망했죠. 그 다다음 해에는 브라질 기지가 화재로 전소되어서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벌써 인도 기지에서 젊은 연구원 한 분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극 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자연재해나 사고 말고도 우리 먼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이 아주 좁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남극 생활을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팀입니다. 팀으로 겨울을 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극 월동대, 월동연구대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긴 겨울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고 웃다 보면은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되죠. 남극에도 봄이 옵니다. 떠나는 날 이렇게 세종기지를 바라보니까 내가 저기에 1년 동안 살았나 싶어요. 처음 만났던 엷은 안개들이 차례로 닫히면서 세종기지가 작은 붉은 점이 되어 멀어져 갑니다. 이제 저는 낯선 행성에서 1년을 보내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저 멀리서 가족이 보여요. 1년 동안 모니터 화면 안에서 살았던 가족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제 앞에 와서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고생했다 아들. 눈물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만져져요. 제 남극 의사 미션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이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요. 머릿속에 주관식, 빨간 콩 생각을 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지어져요. 지금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다 쓰지 못한 저의 주관식 답안지를 지금도 써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중요한 보건 의료가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의사가 없는 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또는 미래전략연구 이런 곳에 씁니다. 결핵협회, 보건소, 그리고 지금은 이주민 의료를 하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제 남극에 못다 쓴 주관식 답안지를 씁니다. 미지의 어떤 미래에 남극이, 그리고 달이, 화성이
저를 다시 쓰려고 부르는 그 날까지 저는 씁니다. 그리고 또 씁니다. 감사합니다.